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될 코인은 XRP 리플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오늘 움직임만 보면 정말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3,255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끌어올려주고는 있는데 여전히 이 3,250원대 라인 굉장히 위태위태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3,250원이 어떤 라인이냐? 자, 이게 3달 동안 쭉 이어져 왔던 라인이었거든요. 여기를 위에 있느냐 아니면 아래에 있느냐, 그 부분에 따라서 추세가 하락 추세다, 추세가 상승 추세다라고 볼 수 있을 가장 중요한 기준 라인, 바로 3,250원대 라인입니다. 정말 지긋지긋하시죠? 3달 동안 정말 횡보세만 가져왔다. 정말 이거는 이 웬만하면 못 버티는 라인입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실망감에 매도하셨던 분들도 많으실 거고요. 조금만 더 내려오면 내가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하겠다 라는 분들도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자, 이 뉴스 한번 먼저 보시죠. 자, 말씀드렸던 XRP 리플 코인 3달째 횡보 시점을 가져오고 있다. 근데 어디로 튈 것인가? 법적 리스크가 출렁거렸고 ETF에 대한 승인 기대감도 높다. 그러니 위든 아래든 방향성은 이제 곧 결정을 할 건데, 지금처럼 왔다 갔다 이렇게만 변동성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지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오늘 날짜로 떨어지는 이유가 미국 증시와도 연결되어 있다라는 분석 결과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나스닥 선물이 1.6%나 급락하고 있어요. 암호화폐가 일제히 하락하는 이유, 바로 셀 아메리카가 현실화되고 있는 듯하다. 자, 이게 오늘 오후 31분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자, 보시면 무디스라는 신용 등급을 평가하는 곳이 있는데, 얘네가 미국을 신용 등급을 강등시켰습니다. 자, 미국의 신용 등급이 강등됐다. 물론 여러 가지 관세 정책이라든지 여러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강등됐는데, 미국이 강등됐다라는 것은 미국의 기업들 가치가 훼손되겠죠. 자, 그 말인즉슨 미업 주식시장, 미국의 주식시장 자체가 하락 압력을 크게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당연히 매도세가 유도될 수 있죠. 매도가 유도된다는 것은 시장에서는 불안감을 조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도 그렇고 코인 시장도 그렇고 같은 위험자산군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에서 매도가 나온다, 코인 시장에도 매도가 안 나올 일이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의미와는 틀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처음에는 단기적인 영향을 같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생각하는 고래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기업이고 기관이에요. 이 사람들이 해당되는 주식에 투자하고 코인에 투자했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불확실성이 크다. 주식시장은 매도가 나오죠. 당연히 코인 시장도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미국에서 나온 주식 매도 물량은 해당되는 코인 시장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이러한 뉴스가 나옵니다. 자, 보시면 해당되는 비트코인 자체가 안전자산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 말이 왜 나왔냐면 미국의 신용등급이 떨어졌어도 가격은 그대로다. 물론 지금은 하락 압력을 같이 받고는 있습니다만 신용등급이 떨어져서 미국 주식시장이 떨어지고 있어. 코인 시장은 버티고 있다. 그 말인즉슨 여기에 매도 자금이 어디로? 가상자산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올 가능성 또한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이 말인즉슨 XRP 리플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리플 코인 선물 ETF가 출시가 되고 이제 곧 현물 ETF도 출시가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많죠. 그런데 이 부분 또한 마찬가지예요. 어떤 게 마찬가지냐?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XRP, 여기에서 매도가 나오고 이 매도한 물량이 이쪽으로 또한 이쪽으로 쏠려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왜? 자산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00만 원 갖고 투자한다고 치죠. 전체 시장이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100만 원을 이제 선물 ETF도 나오고 현물 ETF도 나오니까 여기서 30, 30, 30 나눌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바로 자산의 분배입니다. 제가 여러 번 이 부분을 강조 말씀해 드리는 건 ETF가 나온다고 해서 급등이 나온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신용등급이 떨어져서 미국 증시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가상자산, 당연히 단기적인 반등, 단기적인 변동성 같이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만 자산은 새롭게 분배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포트폴리오를 새롭게 설정한다, 이런 부분과도 똑같은
의미라는 걸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XRP 니플 코인, 물론 말씀을 여러 번 드렸던 3,250원대 라인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뚫었다가 밑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끌어올릴 가능성도 매우 높은 시점이니만큼 현재 시점에 우리는 어떠한 매수와 매도의 대응 전략을 가져갈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수익과는 어떻게 하면 더 극대로 끌고 올라갈 건가를 지금부터 우리는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되겠죠. 우리가 뭐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많아요. 왜? 2,500원까지 떨어졌다가 올렸다가 다시 또 떨어졌다가 올렸다가 다시 또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온 거였거든요. 다시 또 하방 압박 가져오고 있는데 여기 라인대를 또 지지받고 올릴 수도 있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마음 편히 생각하신 분들도 많거든요. 물론 지금 XRP 니플 코인 흐름상 보면 그게 정답일 수도 있습니다. 왜? 어디에서 떨어졌습니까? 여기 5,000원 부근에서 2,500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끌어올렸습니다. 근데 떨어졌던 이유 자체가 어떤 거였습니까? 지금 무디스의 신용등급이 미국의 신용등급이 떨어졌다고 했는데 이 부분과도 연결되어 있는데 바로 미국의 관세 부분이에요. 미국의 관세를 올린다라는 것은 미국만 좋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전 세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관세를 올린다는 건 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물가가 올라간다는 건 기업들, 기관들이 힘이 빠질 수밖에 없죠. 이게 미국 기업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 그 부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미중 무역 협상이 완료가 되었고 1차 타결되었으니까 90일 유예를 했어요. 이 시점에서 관세가 이젠 좀 유연해졌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에서 어때요? 반등을 올라오죠. 다시 한번 또 이 모든 부분인 SEC와 XRP의 법적 리스크가 해소될 것을 알고 있었지만 다시 기각되었다. 또 코인베이스에선 해킹 이벤트가 있었다.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 전반적인 영향을 같이 주면서 지금 현재 시점을 만들었다는 거. 우린 여기에서 확실한 XRP 니플 코인을 왜 투자하는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관세 때문에 떨어졌으니까 떨어진 것만큼은 올라야 되는데 또 한 번의 이벤트가 이렇게 발생되니 답답할 수밖에 없고 지루할 수밖에 없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XRP 니플 코인은 이제 곧 나올 ETF. 이 ETF는 펀드예요. 자산이 새롭게 분배가 되든 다시 또 빠질 염려가 있고 변동성이 많든 간에 ETF가 나온다는 건 고래들의 자금 유입이 원활히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을 만들어내고 이 부분은 시장의 기대 가치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또 하나, 이 스테이블 코인 또한 마찬가지죠.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1대1로 연동된다. 미국 입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더욱더 키워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오늘 이러한 부분도 하나씩 짚어 드릴 거니까 영상은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왼쪽 영상 하단에 보시면 어떤 부분이 나옵니까? 파란색 링크 하나 있습니다. 이 더보기 클릭하시면 링크가 나오고 제가 고정 댓글로도 남겨놓을 거니까 여기를 클릭하시면 우리 쪽 링크로 바로 연결되십니다. 우리가 이 투자하는 관점에서 보시면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전략이 매우 필요할 수밖에 없고 확실한 비중 관리가 중요하다. 매매 대응 전략이 중요하다. 이러한 부분들은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매수보다는 매도가 더 중요하다. 이것도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거든요. 하나씩 하나씩 직접 제가 잡아드리기 위해서 링크를 걸어 놓았습니다. 여기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 화면이 나옵니다. 이 화면에서 보시면 지금 영상은 어느 채널에서 보고 있으신지 또한 어떠한 코인이 궁금하신지 나는 다른 부분은 다 필요 없고 니플, 도지코인 자료만 받아달라. 자료만 클릭하시면 제가 자료만 먼저 넣어드릴 거거든요. 지금 이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으신 만큼 이 자료도 무료고 톡방, 링크도 무료니까 들어와서 실시간 매매 대응을 함께 받으셔도 충분할 것 같고요. 이러한 자료 같이 넣어드릴 수 있는 연락처 여기 남겨두시고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이 모든 부분 한꺼번에 받아볼 수 있으시거든요. 지금 현재 시점은 굉장히 어수선하게 흘러가고 있는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이니만큼 확실한 자료와 확실한 톡방에서 실시간 대응 전략을 같이 확인하는 게 더욱더 중요하다는 걸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XRP 니플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부분을 먼저 한번 보시죠. 말씀을 드렸던 이 CME에 입성한다. 이게 굉장한 의미를 부과하는데 기관 투자자가 리플을 사러 직접 온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XRP의 CME에 입성. 이 CM이라는 것은 선물 거래소의 1위 거래소입니다. 글로벌 선물 거래소, 글로벌 선물 거래소이기 때문에 기업과 기관들이 가장 많이 거래가 되고 있고 제도권 금융시장이 많이 유입되고 있는 게 바로 CME 거래소거든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의 핵심적인 부분은 CFTC가 주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CFTC는 미국의 선물상품위원회입니다. 선물상품위원회, 바로 미국의 기관이다라고 판단하시면 좋겠죠. 여기에 상호 대응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SEC. 말씀 들어보셨죠? 지긋지긋하실 거지만 SEC는 미국의 증권위원회입니다. 이 증권위원회가 XRP를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증권이니까 증권법을 따라야 돼. 이걸로 4년 동안 1,000원대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게 바로 이 SEC였거든요. 근데 이때도 CFTC랑 SEC는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가운데 가상자산 시장을 두고 SEC는 너희는 다 증권이니까 증권법을 따라라. CFTC는 너희 다 증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라이벌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요. 둘 다 모두 미국의 기관입니다. 근데 CFTC가 주관하고 있는 CME 거래소에 XRP 선물이 상장된다. 이건 어떤 걸 의미합니까? SEC한테는 정말 압박감을 줄 수밖에 없죠. 아직 우리 XRP 현물 ETF가 없는데 너희들부터 ETF가 가져가면 우리 또한 빨리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러한 관점이 생겨요. 이게 CFTC가 CME에 입성한 부분인 거고 SEC가 조만간 현물 ETF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은 기관 투자자들한테는 더욱더 환호할 만한 일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이러한 부분은 XRP 입장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이벤트를 같이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XRP의 롱 포지션, 이게 좀 지긋지긋하시겠지만 롱 포지션이 뭡니까? 상승에 베팅을 한다는 겁니다. 상승에 베팅을 한다. 미래적인 시점에 XRP 니플 코인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미결제 약정 금액이 55억 달러나 돌파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확실한 상승에 베팅하고 있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죠. 자, 상승에 베팅하고 있어. 고래들, 기관들의 자금이 유입되고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지금 시장은 이렇게나 떨어지고 있는 것일까? 이 부분들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자, 더군다나 XRP 니플 같은 경우는 수많은 호재성 이벤트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오르지 않을까? 전문가들은 뭐라고 판단합니까? 기관들이 진입하기 전에 소액 투자를 털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 자, 여기서 말한 기관은 누굽니까? 고래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소액 투자는 누굽니까? 개인이에요. 자, 왜 이렇게 고래들은 개인들의 물량을 털라고 할까? 이게 나쁜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고래들이 바라보는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습니까? 잠재적인 매도 물량으로 판단합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오냐? 왜 우리가 투자를 예전에 하셨던 분들은 많이 하시겠지만 전액 1원도 남기지 않고 모두 다 투자합니다. 100원, 1000원 남겨두지 않습니다. 1원이 나오면 1원짜리 주식시장을 찾는 게 개인이에요. 이런 게 개인 투자거든요. 근데 이러한 개인 투자들은 전액 현금을 모두 다 투자하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변동성이 보여준다. 내려간다. 하락한다. 어때요? 곧바로 매도해요. 이게 어떤 거 틀립니까? 고래들은 이들은 그냥 매수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시장가로 매수해도 매수는 매수죠. 근데 매수하지 않아요. 고래는 매집을 합니다. 이게 어떠한 차이점을 보여주냐면 고래들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조금씩 비중을 추가해요. 이게 바로 매집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1원도 남기지 않고 전액 다 투자합니다. 그러다가 흔들리면 매도해요. 그러면 당연히 잠재적인 매도 물량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죠. 물론 우리랑 고래랑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우리는 돈도 제한적이고 시간도 제한적이죠. 고래는 어떻습니까? 돈도 많고요. 시간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오랜 시간 매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래들은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야지만이 그들의 비중을 추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은 계속적으로 XRP를 사 모으고 있었습니다. 사 모으고 있었는데 이 부분은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여기 한번 보시죠. 제가 이 부분 설명 많이 해드렸는데 이게 3월 20일 날 나왔던 속보였고요. 이거는 5월 10일 날 나왔던 속보였습니다.
보시면 3월 20일에 뭐라고 합니까? 니플의 고래는 2달 만에 보유량이 6.5%나 늘어났고 1140억 달러 상당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3월 20일 날 확인되었다. 이 말은 2달 만이니까 1월 20일부터 2월 20일, 3월 20일이 되겠죠. 자, 이건 어때요? 5월 10일 날 나왔던 속보 내용은 고래가 한 달 동안 8.8억 개의 니플을 매집했다. 한 달이니까 5월 10일이니까 4월 10일부터죠. 4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 단순 계산상으로만 1월 달, 2월 달, 3월 달 보유 비중 증가, 4월 달, 5월 달 매집량 증가. 어때요? 1월 달부터 현재 5월 19일 오늘 날짜까지 단가가 많이 올랐습니까? 아니죠. 그 반대입니다. 계속 흔들면서 내려가고 흔들면서 내려가고 흔들면서 내려갔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그들은 계속 매집을 했다라고 해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오는지 아시죠? 저한테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자, 고래가 그렇게 많이 XRP를 샀는데 이 XRP를 산 고래들은 자기들도 손실 구간이겠구나. 물론 이들이 지금 추가 매수한 것만큼은 손실 구간이겠죠. 근데 그들의 매입 단가는 훨씬 더 낮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고래들이 매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단가는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을까?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죠. 이건 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 고래가 들어왔는데 단가가 오히려 떨어지면 이건 고래가 아니고 정말 더 고래보다 나쁜 것들이 들어온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왜? 차트 한번 보시면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이게 1월 달부터 말씀드렸던 5,000원 부근까지 올라갔다가 2,500원까지 어떻게 내려왔습니까? 계단식으로 끌어 내려왔습니다. 근데 5,000원대에서 2,500원 떨어졌다가 2,500원대에서 반등을 해요. 또 한 달 동안 횡보하다가 다시 한번 미중무역 협상 잘 됐어. 그걸 또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킹 이벤트, 법정에서 기각 이벤트, 지금 현재 시점은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이벤트 그런 부분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3,250원을 위협하고 있는 시점이에요. 근데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 고래들은 계속 매집량이 증가됐다. 보유량이 늘어났다.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지금 이들은 개인들의 물량을 계속적으로 흡수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어요. 그냥 머리 좋게 흡수하는 거죠. 그냥 뺏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털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위에 매도 주문을 엄청 걸고 아래 매수 주문을 걸어놔요. 물론 저점에 걸겠죠. 그래서 모듈러에 맞고 떨궈져 난 물량 재매수, 모듈러에 맞고 떨궈져 난 물량 재매수 이런 과정이 계속적으로 있다 보면 가운데 있는 개인 물량은 눈덩어리처럼 커진다. 이 스노우볼 효과라고 하죠. 이러한 부분이 개인들의 매도가 나오고 그 매도 물량 누가 고래가 흡수를 한다라는 거. 그래서 고래가 매집량이 증가됐고 보유량이 증가됐음에도 불구하고 단가는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여러 번 강조 말씀해드리는 이유는 고래가 들어왔다고 해서 당장 안 올라가니까 난 매도할 거야. 이러신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리고 더 빨리 올라가는 코인으로 갈아타야지. 물론 그 갈아탄 거에서 수익을 많이 창출하시면 정말 땡큐인데 고점에 잡아야 또 고점에 또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또 손절을 해요. 이러한 부분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우리의 시드머니만 녹아지는 거죠.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매도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우리의 시드머니는 그대로입니다. 물론 우리가 화면상에 보는 핸드폰상에 보는 총 단가는 평가 금액은 떨어지고 있겠죠. 물론 가슴이 아플 수 있습니다. 다만 XRP 니플 코인의 모멘텀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현재 이 시점에서 떨어지는 와중에도 누군가는 매수를 계속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이 시점에 다시 지난 2,500원에서 브레이크 라인 잡고 올렸던 것처럼 또 한 번 3,250원에 브레이크 잡고 또 올릴 수도 있다라는 거. 우리는 그 부분을 대응을 해야 되겠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XRP 니플 코인이 어떻게 올라왔는지 한번 보시면 지금 1,000원대 밑에서 요렇게 4년 동안 박스권을 그렸고 1달러 올라갔는데 매도했어. 근데 또 어떻습니까? 바로 3,000원 뚫어버렸습니다. 3,000원에서 더 이상 안 올라갈 거니까 매도해야 되겠다. 어때요? 5,000원까지 뚫고 올려버렸어요. 물론 5,000원 부근까지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방 압박을 받고. 근데 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미국의 관세 부분 때문에 떨어졌다. 그러면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을까? 지금 여기까지 떨어졌어요. 다시 왜 2,500원을 사이에 두고 반등을 했을까? 이 부분을 한 번 더 고민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답답한 흐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XRP 호재가 많다면서 왜 안 올라갈까? 고래가 그렇게 많이 들어왔다면서 왜 안 올라갈까? 당연히 그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움직임입니다. 근데 지금 XRP 니플만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미국 주식시장도 엄청나게 급락을 하고 있고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떨어지고 있고, 이더리움 당연하죠. 메이저 코인들 대부분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서 하나는 무조건 투자 자금은 다시 이동될 수밖에 없다. 이동되는 부분에서 또 한 번 ETF로 자금이 쏠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 왜? 이전에 비트코인 ETF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 이 부분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 이 박스권 라인을 계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3달 내내 횡보만 했으니까 답답한 흐름 맞죠? 근데 여기에서 우린 어떻게 매매 대응 전략을 가져갈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바닥이니까 100% 몰빵 들어가야 되겠다. 이게 아닙니다. 20에서 30%의 비중을 나누어서 들어가면서 안정된 투자의 관리가 지금은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다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저희 쪽 링크로 바로 연결되실 거거든요. 연결되시면 여기에 들어와서 확실하게 어떠한 자료가 필요하신지, 어떠한 톡방 링크가 필요하신지를 선택할 수가 있는 거니까 자료만 받아보셔도 상관없어요. 톡방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아니다. 다시 나가셔도 상관없으니까 들어와서 확실한 부분을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러한 화면이 나옵니다. 지금 영상은 어느 채널에서 보고 있으신지, 또한 어떠한 코인이 궁금하신지, 그리고 그 궁금한 자료를 어떻게 받을 것인지 이 부분을 선택하시면 되고, 이 모든 부분은 다 무료입니다. 지금 영상도 무료로 핸드폰으로 보시든 컴퓨터로 보시든 다 무료죠. 이 모든 부분도 다 무료니까 받아보시고 확실한 수익권을 함께 같이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XRP ETF 그에 이어서 상승에 대한 모멘텀 또 뭐가 있을까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자, 이 부분 먼저 한번 보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시점에 XRP 니플 코인 자체가 움직임 자체가 ETF에만 몰아져 있고 스테이블 코인에만 집중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겠죠. ETF는 말씀을 드렸지만 곧 고래들의 움직임이 추가적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제공할 것이고, 이 스테이블 코인이 중요한데, 이 스테이블 코인은 뭡니까? 국가 간의 송금 거래도 얘네가 할 수 있고요. 국제 무역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니플, RLUSD, 니플이 만든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의 기관용으로 설계를 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근데 여기 한번 보시죠. 이게 5월 14일 날 나왔던 뉴스인데, 니플은 미국의 헬스케어 업체와 5천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3달러가 돌파할 것이냐? 3달러 아직도 못 갔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 3달러 목표 단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목표 단가가 왜 나왔을까? 그 부분을 먼저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죠. 헬스케어 업체와 5천 달러 규모를 계약했다. 이 말은 실생활에서 XRP가 드디어 사용되고 있는 시점들을 만들어낸다. 말 그대로 미국의 약국 체인을 장악했다. 누가? XRP가. XRP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제는 우리가 직접 거래할 수가 있다라는 거. 기업과 기관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이제는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서 거래가 가능하다. 이게 누가 원하는 겁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말이냐? 미국은 이 달러의 패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무조건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 번 강조 말씀해 드렸죠. 제가 이 뉴스를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달러의 패권을 강화한다? 이거는 미국한테는 무조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미국은 달러를 발행하는 기축통화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1위 국가, 글로벌 1위 국가 될 수 있었던 주된 이유는 뭡니까? 수출과 수입을 할 때 모든 화폐 단위는 뭡니까? 미국의 달러예요. 당연하겠죠? 미국은 저절로 소비의 국가임에서도 불구하고 글로벌 1위가 될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달러입니다. 그래서 이 달러는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달러의 패권을 강화하려는 스테이블 코인을 띄운다. 왜? 달러와 1대1로 연동되는 게 스테이블 코인이기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건 다 거짓말이라고 하더라도 스테이블 코인은 정말 진심이다. 이런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최근에 이 브릭스라는 연합 많이 말씀 들어보셨죠? 브릭스는 누굽니까? 탈달러를 외치는 나라들이 뭉쳐 있는 곳이에요. 중국,
러시아, 최근에 사우디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충격 아닌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중국 이해하죠. 러시아 이해합니다. 근데 사우디는 미국과의 최대 우방 국가의 긴 기간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사우디가 브릭스에 들어갔어? 미국은 기분 나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달러의 패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은 무조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이 스테이블 코인이 어떻게 얼만큼 더 크게 이용될 건가?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자, 제가 이 뉴스도 많이 보여드렸는데 스위프트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스위프트는 뭡니까? 국가 간의 송금 거래를 할 때 무조건 스위프트 코드가 필요하다는 거는 뭐 은행 거래 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 원화에서 만약 어디로 보낼 거야? 일본으로 보낼 거야? 엔화로 바꾼다. 어떻게 바꿉니까? 그냥 다이렉트 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이 스위프트를 이용하는 거는 원화를 달러로 바꾸고 달러를 다시 엔화로 바뀌는 과정이 바로 스위프트의 구조예요. 니플은 어떻습니까? 니플의 스테이블 코인은 우리나라 XRP에서 일본의 XRP로 바로 송금할 수 있죠. 이게 니플이 스위프트를 대체할 수 있다. 니플이 스위프트에 협업하게 되면 당연히 수수료도 더 저렴하고 드는 비용도 시간도 더 저렴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은행권들은 이제 이 스위프트에서 니플로 이 부분이 대체가 될 수 있다. 이제 1,000달러가 가능하다. 뭐 지금 시점에서 이게 뭐 먹힐 리가 없죠. 지금 3달러도 안 갔는데 당연히 이러한 과정들이 있다 보면 시장에서는 기대 심리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글로벌 9대 은행이 니플을 대량으로 매입하게 되면 최대 5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공급 쇼크가 올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50달러 또 지울게요. 목표 단가는 지금 너무 허망된 단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근데 글로벌 9대 은행이 왜 니플을 대량으로 매입할까? 바로 스위프트를 대체할 수 있는 XRP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글로벌 9대 은행이 집중적으로 매수한다. 품절 코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지금 현재 시점에 왜 이렇게 움직임을 크게 갖고 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더군다나 미국과는 굉장히 연결관계가 크죠. 자, 이 부분 한번 보시면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건데 XRP 니플 코인은 미국 연준은 누굽니까? 기준 금리를 결정하는 사람들입니다. 미국의 달러의 금리를 결정한다. 얘네가 한마디 할 때마다 전체 금융시장들이 흔들리죠. 근데 연준이 만든 패드나우 서비스, 실시간 결제 서비스에 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게 XRP라고 합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 그 내용도 많이 보여드렸는데 이 뉴스 한번 보시죠. 자, 이 뉴스 보시면 패드나우 서비스가 먼저 어떤 건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패드나우는 미국 내 실시간 결제 혁신을 목표로 한다. 현재는 1,200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참여하고 있고 향후 10,000개 이상의 은행 및 기관을 통합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게 바로 패드나우예요. 자, 이러한 패드나우의 인증 서비스 제공업체 37개의 인증 서비스 업체 중에 27개가 니플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어때요? 이 패드나우와 XRP는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서대자가 말씀은 잠깐 드렸었는데 실생활에서 이제는 니플이 이용되고 수많은 기업과 수많은 금융기관 그리고 수많은 은행과 기관들이 통합할 갖고 있는 패드나우에도 니플이 이용된다. 어떻습니까? XRP 코인은 앞으로가 더욱더 기대가 많이 갈 수밖에 없겠죠. 다만 지금처럼 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을 크게 가져가고 있는 이런 시점에 누군가는 또 한번 매수 시점을 고려하고 있을 거고 개인 투자분들은 대부분 매도 시점을 빨리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왜? 3,250원을 이탈하면 3,000원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다시 또 2,500원도 못 갈 일이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당연한 위치예요. 현재 시점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부터 계단식 상승력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 시점에 비중을 덜어내고 싶다. 이거는 찬성합니다. 왜? 비중이 너무나 많으신 분들은 덜어내는 게 당연히 우선이겠죠. 쏘나기도 피해야죠. 다만 비중도 적고 손실도 큰데 전량 다 매도하고 끝내버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XRP 니플 코인은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계단식 상승력을 통해서 움직임을 가져왔어요. 그냥 급등시킨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점부터가 계단식 상승력을 새롭게 시작하는 시점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 이 부분을 확실한 기회를 잡고 움직여야 된다는 거. 이 부분을 한 번 더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갈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수익 구간은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로 끌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를 지금 이 시점에 우리는 고려를 해야 되는 건지, 매도하고 버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끝내버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왜? 그만큼 XRP 리플 코인의 모멘텀은 지금부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시점이라는 걸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오늘 영상이 꽤나 길었습니다. 다만 해당하는 리플 코인의 움직임 자체는 지금은 비록 너무나 제한적으로 떨어지고 있지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반등력을 갖고 왔을 땐 새로운 시세, 새로운 변곡점을 향해 달려 움직일 거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라는 것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영상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저희 쪽 링크로 바로 연결되실 거거든요. 지금 이 시점에 우리 어떠한 매매 대응 전략을 갖고 움직여야 될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수익 구간은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로 끌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나는 비중이 많습니다. 근데 손실 중이에요. 가만히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과 신규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데 현금 확보도 같이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겠죠. 이 링크 클릭하시면 이러한 화면이 나옵니다. 이 화면에서 지금 영상 보고 있는 건 어느 채널에서 보고 있으신지, 또한 어떠한 코인이 궁금하신지, 그리고 그 궁금한 자료와 스톡 해당되는 실시간 톡방 리스크도 같이 넣어 드릴 거니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까지 같이 기억하시면 지금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만큼 자료도 무료, 톡방 링크도 같이 무료니까 확인해 보시고 확실한 수익권을 같이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궁금하신 코인들 여러 가지 다 선택 가능하시니까 자료만 받기 눌러 주셔도 상관없으니까 안정적인 수익을 어떻게 더 극대화로 끌고 올라갈 건지를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